하이 컨셉, 하이 터치의 시대가 온다. 엘빈 토플러 이후 최고의 미래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다니엘 핑크는 지금 우리 사회는 정보화 시대에서 컨셉과 감성이 중요한 하이 컨셉, 하이 터치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 150년 동안의 인류의 시대를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 하이 컨셉, 하이 터치의 시대라는 세 가지 단계로 진보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풍요, 기술 발전, 세계화를 통한 인류 문명의 발달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하이 컨셉, 하이 터치의 시대가 될수록 좌뇌 중심의 경제였던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에서 우뇌 중심의 감성과 컨셉이 중요시되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는 한마디로 창조력과 공감력이다. 하이 컨셉은 예술적, 감성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트렌드와 기회를 감지하는 능력, 훌륭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 언뜻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들을 결합해 뛰어난 발명품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하이터치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다. 인간관계의 미묘한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한 사람의 개성에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요소를 도출해내는 능력, 평범한 일상에서 목표와 이미지를 이끌어내는 능력이다. 하이 컨셉, 하이 터치의 시대는 일보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창작하는 삶을 통해 활기를 얻고 의미를 찾고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자신의 삶을 글쓰기를 통해서 세상에 당당하게 내보여주거나 새로운 창조적인 글쓰기에 도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에 필요한 재능은 무엇일까? 다니엘 핑크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유희, 의미라는 6가지 조건을 미래의 인재의 조건이라고 제안한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는 엘빈 토플러는 보이는 자선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 메가트렌드 2000의 저자인 존 나이스비트는 영혼이 있는 기업이 성공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두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 감성과 창조력,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감성지능의 저자인 다니엘 골먼은 차이를 낳는 것은 그들의 IQ가 아니라 역시 감성지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독자들이 반드시 면식해야 할 것은 시대가 바뀌면서 그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의 특성도 또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산업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에는 똑부러지는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좌뇌형 인재들이 우뇌형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이 성공하고 더 크게 성공하지만, 하이 컨셉, 하이 터치의 시대에는 통합적이고 감성적이고 창조적인 우뇌형 사람들이 더 크게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호모 스크립투스, 글 쓰는 인류 실제 사례. 환갑의 나이에 책 쓰기를 통해 작가가 됐다. 이 삐리리 작가님, 김병환 칼리지 책쓰기 수업 수강생. 환갑의 나이에 책쓰기를 시작하여 작가가 되다.
저자되기 프로젝트를 통해 나는 이렇게 인생을 바꾸었다. 나는 올해 환갑을 맞았다. 요즘에는 흔히 인생은 환갑부터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작가가 된다는 것은 좀 낯설다. 그만큼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겐 낯설고 드문 일이 일어났다. 바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출판사와 출간 계약을 맺고 생애 첫 책을 집필 중에 있다.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 속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나는 책맹이였다. 그리고 책맹 탈출. 아빠, 책 좀 읽으세요. 책은 읽어 뭐하게,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제가 얼마 전에 역 광장에서 이전에 인생 처세술이라는 책을 읽어드릴 때, 그때 뭐 주변에는 뭐 노숙자도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영감님께서 제가 앉은 바로 옆에 앉아 계셨는데 바로 이와 같은 말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야, 그래서 속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부정적이니까 노숙자로 전락했지. 쯧쯧쯧. 그걸 대놓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럼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오간 대화다. 평소에 얼마나 책하고 담을 쌓았는지 짐작이 간다. 바로 내가 그랬다. 그러고 보니 그럴만도 하다. 나는 20년 동안 공수부대에서 근무했다. 사람들은 공수부대 하면 꼴통이라 부른다. 무식하고 용감하다는 것을 빗댄 말이다. 내가 꼭 그 짝이었다. 감히 작가가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어림도 없다. 그런데 늦지막하게 철이 들었는지 어느 날 책 한 권을 잡았다. 바로 김병환 작가의 48분 기적의 독서법이었다.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눈이 번쩍 뜨이고 세상이 달라 보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의아해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나는 무엇에 이끌리듯이 그 책의 마력에 사로잡혔다. 이어서 그의 책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를 읽었다. 이번에는 세상이 뒤집히는 충격을 받았다. 믿어지지 않았다. 3년에 9,000권을 읽는다고 그게 가능한가?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나는 김 작가를 알기 위해 그가 쓴 책을 모조리 사서 읽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아니 내가 어찌된 것 아냐? 라고 반문했다. 나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영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덕택에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도 생겼다. 작가의 꿈을 꾸다. 10년 후를 내다보며 그렇게 김 작가의 책을 다 읽고 나니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나의 의식이 바뀐 것이다. 그래서 나는 김 작가를 나의 롤 모델로 삼기로 했다. 그런 가운데 내게 작가의 꿈을 꾸게 한 것은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글쓰기란 책이었다. 이 책에서 그가 중국의 시성 두부의 말을 인용해 만 권의 책을 읽으면 글을 쓰는 것도 신의 경지에 이른다. 독서 파만 권 하필 여유신이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할 때 필이 꽂혔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책을 많이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 10년 후에 작가가 된다는 꿈을 꾸었다. 저자되기 프로젝트 내게 기적이 일어났다.
생생하게 꿈꾸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 나는 10년 후 작가의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면서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김병헌 칼리지 카페를 방문하였다. 지금까지 김 작가님을 롤 모델로 하면서 카페나 블로그를 방문한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이다. 카페 게시판에서 저자되기 프로젝트 안내 공지를 보았다. 관심이 있는 것이라서 금방 눈에 확 들어왔다. 저도 4년 전에 김병헌 칼리지라는 카페에 가입을 해서 글을 몇 편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소수정의 책임제 교육, 평생 작가 동반자로 대우라는 문구가 화살처럼 내 심장에 막혔다. 마치 나를 위해 준비된 것 같았다. 기쁜 마음으로 안내문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나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대여 대취, 즉 크게 주고 크게 얻으라는 말이 떠올랐다. 나는 과감하게 투자하였다. 그리고 나서 아내와 아들에게 넌지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아내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순진하게 그런데 속아 넘어가네 라고 했고, 아들마저도 그건 사기야. 요즘 그런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라고 말해 설득이 되지 않았다.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하기야 나도 김 작가에 대한 책을 읽지 않았다면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김 작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처음 책 쓰기 카페를 접한 건 김도사의 책 쓰기 성공학이라는 카페였거든요. 물론 성이 김씨고 이름이 도사가 아니고 본명은 김태광 작가였거든요. 물론 같은 김 작가이네요. 이전에 김태광이라는 작가는 이 몽땅 연필이라는 당시 2003년도에 동화집을 출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후로는 결국 그렇게 코치로도 명성을 높이게 되었던 거죠.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오랫동안 작가의 꿈을 꾸었고 틈틈이 시도 쓰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일기를 써왔기 때문에 너무 자신만만했다는 것은 조금 과장이 되었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독학을 했었습니다. 그냥 카페 게시판을 읽으면서, 아니면 온라인 서점 같은 데서 보면 전자책 형식으로, 그러니까 일부 서문이나 일부 본문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수강을 하면서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나머지 본문 내용은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